스탈린, 두 얼굴의 지도자. 소련을 강하게 만든 영웅인가? 잔혹한 폭군인가?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 속에서 등장하여 소련을 30년 이상 지배한 인물이다. 강철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압도적인 권력과 잔혹한 통치로 소련을 세계의 주요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비극을 낳았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난한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나 혁명가가 되었고 결국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볼셰비키 혁명의 중심 인물이자 레닌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한 스탈린의 생애와 통치, 그리고 그가 남긴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본다. 이오시프 주바슈빌리라는 본명을 가진 스탈린은 1879년 조지아의 고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신학교에서 쫓겨난 그는 레닌의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에 깊이 심취하게 된다. 1903년 볼셰비키에 입당한 그는 고차르의 비밀 경찰인 오우랑카의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며 혁명 활동에 뛰어들었다. 카카스 지역에서 볼셰비키의 우두머리로 활동하며 파업을 주도하고 공산주의를 전파했으며 은행 강도, 납치, 강탈 등으로 당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격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7번이나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났지만 번번이 도망쳐 돌아오는 끈질긴 면모를 보였다. 1912년 레닌은 그를 볼셰비키당 중앙위원회 신입위원으로 선출했고 이 무렵부터 그는 러시아어로 강철을 뜻하는 스탈에서 따온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17년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온 스탈린은 레닌 및 다른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0월 혁명을 성공시키며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전복했다. 혁명 직후 벌어진 폴란드 소련 전쟁에서 스탈린은 독자적인 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레닌 및 트로츠키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그의 권력 욕구와 야심은 점차 커져갔다. 트로츠키와 달리 당의 일반적인 조직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스탈린은 정치국 위원과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서 당내 실질적인 직위들을 모두 차지하기 시작했다. 레닌은 스탈린의 무례한 태도와 권력욕을 비난하며 서기장 자리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스탈린은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등과 연합하여 트로츠키를 축출하고 레닌 사후 트로츠키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유서를 없애버렸다. 결국 레닌 사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견방, 즉 소련이 탄생하고 그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의 권력은 본격적으로 신장되었다. 스탈린이 집권했을 당시 러시아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황폐해진 상태였다. 1922년 사업 생산량은 1914년에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회주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한 시장 상황을 만든 신경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뒤엎고 1928년 모든 산업을 국영화하는 5개년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야심찬 국가 주도적 산업 계획이었다. 당시 소련은 자본도 없고 무역도 거의 하지 않는 데다 현대적인 기반 시설조차 없었다. 스탈린 정부는 소련 시민들의 소비를 제한하여 이를 다시 산업에 투자하고 쿨라크라 불리는 부농층의 돈을 강탈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냈다. 또한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식량을 해외에 수출하여 자본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1926년에 10분의 1로 떨어졌고 노동 수용소의 죄수들은 무급 노동을 강요받았다. 초기 2번의 5개년 계획은 낮은 경제적 기반에서도 놀랄만큼 빠른 산업화를 이룩해냈다. 새로운 물품이 개발되었고 생산품의 규모와 질이 훨씬 증가했으며 기술적인 발전과 외국 기술 수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가가 어찌되었든 이 덕택에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탕으로 백기의 비난을 받아왔다. 권력을 확고히 다진 스탈린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위협할 만한 인물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대숙청에 착수했다. 대상은 반체제 인사나 혁명당원들이 아니라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었다. 그는 기회주의자나 혁명에 반대하는 첩자들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노동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했다. 그 후 몇 년간 스탈린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이러한 공포정치는 소련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공포를 조성했으며 이는 소련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스탈린은 처음에는 영국 및 프랑스와 대독일 전선을 형성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1939년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조약을 깨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작하며 소련을 침공했다. 스탈린은 독일의 침공을 예상했지만 독일이 영국을 점령한 다음 소련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1941년 말 소련은 43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독일군은 1690km나 소련 영토 안으로 밀고 들어온 상태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하여 1942년 겨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다음 해 쿠르스크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1943년 말이 되자 소련은 잃었던 영토를 전부 되찾았고
소련의 군수 산업도 빠르게 발전했다. 스탈린의 리더십 아래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다. 이 승리는 소련의 국제적인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전쟁 후반에 스탈린은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를 만나 회담을 했고 전후 유럽의 재편에 대해서 논의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동유럽 국가들의 지배권을 요구했고 폴란드 역시 소련에서 만드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은 해방된 각 소국에서 자국이 원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 스탈린 역시 겉으로는 동의했으나 결국은 동유럽 각국에 소련에 종속되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포츠담 회담에서 그는 각국 순회들에게 뛰어난 협상가라는 평가를 얻었고 자신이 원하던 거의 모든 것을 얻었다. 전후 소련은 동부와 중부 유럽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그보다 더 서쪽으로는 가지 못했다. 처칠은 모스크바가 철의 장막으로 덮여 있다고 묘사했다. 이제 세상은 세계대전의 시절을 넘어 동서냉전의 시기로 들어선 것이었다. 스탈린의 외교 정책과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경쟁은 세계를 두 개의 대립적인 블록으로 분할시켰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 확대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군비 경쟁과 정치적 대립의 시대인 냉전으로 발전했다.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크렘린궁에서 사망했고 레닌과 함께 붉은 광장에 있는 무덤에 묻혔다. 그가 소련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은 하나도 생산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군비와 경찰기구 유지비에 수많은 돈을 쏟아붓던 스탈린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가 들어섰다 해도 당시 그 정도의 공업화는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의 관료 제도는 이후로 소련의 행정체제에 깊숙이 뿌리를 박았으나 이것은 제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스탈린의 독재 정치가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는 그의 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크루쇼프의 비밀 연설은 스탈린의 통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의 시작이었다. 오늘날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그를 강력한 국가 건설자와 전쟁 영웅으로 기리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독재적 통치와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난한다. 스탈린 시대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은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권리 억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스탈린 하의 소련은 국가의 현대화와 국제적 위치 강화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자유가 얼마나 손상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적 교훈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탈린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스탈린의 통치는 소련을 세계의 주요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희생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시대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고 그의 유산은 여전히 전 세계 역사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스탈린은 강철의 사나이라는 이름처럼 소련을 강하게 만든 지도자인가 아니면 피로 물든 독재자인가? 그의 삶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은 20세기 세계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